며칠 전 조조는 나라를 위해 동탁의 등 뒤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동탁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도망자가 된 조조는 얼마 뒤 자신을 숨겨준 은인의 가족을 죽였고, 진실을 알게 된 뒤에는 술을 사서 돌아오던 은인에게까지 다시 칼을 돌렸습니다. 역적을 죽이려 했던 충신은 왜 자신을 도운 사람마저 죽였을까요? 오늘은 삼국지연의 5번째 이야기, 칠성보도와 여백 사이의 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재와 하태우까지 죽인 동탁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월기교의 오부는 조복 안에 작은 갑옷과 단검을 숨기고 동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센 동탁이 그의 두 팔을 붙잡았고, 곁에 있던 여포가 달려들어 오부를 쓰러뜨렸습니다. 오부는 죽기 직전까지 동탁을 역적이라 꾸짖었지만 암살은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 뒤 동탁은 무장한 호위병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접근하려면 단순히 칼을 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발에 있던 원소는 왕윤에게 밀서를 보내 동탁을 제거할 방법을 찾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왕윤은 자신의 생일을 핑계로 조정의 대신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왕윤은 갑자기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나라가 동탁의 손에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탄식하자 자리에 있던 대신들까지 하나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조만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밤부터 아침까지 울어도 동탁이 죽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놀라 조조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직접 나서겠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바로 그 침묵을 비웃으며 자신이 그동안 동탁에게 굽히고 가까이 지낸 것은 모두 암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동탁이 자신을 믿어 가까이 접근할 수 있으니 자신이라면 그의 목을 베어 낙양성문에 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왕윤이 가지고 있던 칠성보도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왕윤은 직접 술을 따라 조조의 결심을 기렸고, 조조는 술을 땅에 부어 뜻을 맹세한 뒤 칠성보도를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조조는 칠성보도를 품은 채 동탁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탁의 곁에는 여포가 서 있었습니다. 동탁이 늦은 까닭을 묻자 조조는 타고 온 말이 약해 길이 늦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동탁은 여포에게 서량에서 가져온 좋은 말 한 필을 골라 조조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여포가 말을 고르러 자리를 비우자 조조에게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무거웠던 동탁은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안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조조는 품속의 칠성보도를 만지며 망설였습니다. 동탁은 힘이 셌고 암살이 실패하면 자신은 물론 왕윤과 함께한 대신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동탁이 등을 완전히 보이자 조조는 마침내 칠성보도를 뽑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탁 앞에 놓인 거울의 뒤에서 칼을 든 조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동탁은 급히 몸을 돌리며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말을 끌고 돌아온 여포까지 방 밖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동탁, 뒤에는 여포가 있었습니다. 도망칠 길이 사라진 순간 조조는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보검을 동탁에게 바치려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동탁은 칠성보도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날카로운 보검이었기에 조조의 말은 얼핏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조조는 여포가 가져온 말을 시험해 보겠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타자마자 채찍을 휘둘러 낙양 동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동탁이 선물한 말이 오히려 조조의 도주를 도운 것입니다. 조조가 떠난 뒤 여포는 그가 암살하려다 발각되자 칼을 바친 척한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유는 조조의 숙소로 사람을 보내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조조가 숙소에도 돌아오지 않고 긴급한 공무가 있다며 성문을 빠져나갔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동탁은 그제야 암살 시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곧 조조의 얼굴과 인상착의가 적힌 수배령이 각지로 퍼졌습니다. 도망치던 조조는 중모연의 관문에서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지나가던 상인이라고 신분을 속였지만 중모연령은 과거 낙양에서 조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령이 바로 진궁이었습니다.
진궁은 처음에는 조조를 수도로 보내 상을 받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조조를 몰래 불러 진짜 목적을 물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집안이 여러 대에 걸쳐 한나라의 녹을 받았으니 나라를 위해 역적을 제거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천하의 제후들을 불러 모아 동탁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진궁은 눈앞에 도망자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려 했던 충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조조의 포박을 직접 풀어주고 현령의 벼슬과 가족까지 뒤로 한 채 조조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을 달린 두 사람은 성고 부근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조조는 근처에 아버지 조승과 의형제를 맺은 여백사가 산다며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자고 했습니다. 여백사는 수배 중인 조조를 보고도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조조의 아버지는 이미 진료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진궁에게는 조조를 구해줘서 고맙다며 절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온 두 사람에게 대접할 좋은 술이 없다며 서쪽 마을로 술을 사러 나갔습니다. 조조와 진궁은 여백사의 집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집 뒤쪽에서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누군가를 묶어 죽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까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조조는 여백사가 자신들을 관가에 넘기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여백사는 아버지의 의형제일 뿐 자신의 가까운 혈육도 아니었고 수배령까지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조조는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자신들이 붙잡힐 것이라며 칼을 뽑았습니다. 진궁도 그 판단을 믿고 함께 칼을 뽑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백사의 가족 8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부엌까지 들어간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쪽에 묶여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잡으려던 돼지였습니다. 칼을 갈던 것도 묶어서 죽이자는 말도 모두 돼지를 잡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조조와 진궁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잘못 죽인 것이었습니다. 조조를 숨겨주고 술까지 구하러 나간 여백사의 호의는 돌이킬 수 없는 참극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말을 타고 여백사의 집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술병과 과일, 음식을 들고 돌아오는 여백사를 만났습니다. 여백사는 돼지까지 잡으라고 해뒀는데 왜 벌써 떠나느냐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권했습니다. 조조는 죄인의 몸이라 오래 머물 수 없다며 여백사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갑자기 말을 돌렸습니다. 조조는 뒤쪽을 가리키며 누가 오는 것 같다고 여백사를 불렀습니다. 여백사가 고개를 돌린 순간 조조의 칼이 휘둘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백사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죽음을 발견하면 반드시 사람들을 모아 자신들을 뒤쫓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진궁은 경악했습니다. 앞의 사례는 잘못된 의심에서 벌어진 실수였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고도 일부러 은인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진궁이 알고도 죽이는 것은 큰 불이라고 꾸짖자 조조는 답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들을 저버릴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동탁에게 향했던 조조의 칼이 이번에는 자신을 숨겨준 은인을 향한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객점에 머물렀습니다. 조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충신이라 믿고 벼슬까지 버려 따라왔지만 눈앞의 조조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은인마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궁은 잠든 조조를 바라보다가 칼을 뽑았습니다. 지금 조조를 죽이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따라온 사람을 잠든 사이 죽이는 것 역시 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궁은 끝내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홀로 객점을 떠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조조는 진궁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잔인한 사람이라 의심에 떠난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칠성보도를 품고 동탁에게 다가갔을 때 조조는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백사의 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먼저 저버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충신 조조와 난세의 간웅 조조는 그렇게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된 조조는 밤길을 달려 진료로 향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조의 경문으로 모인 반동탁 연합군과 수리식기도 전에 화엄을 베어 군웅들을 놀라게 한 관우의 첫 등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시고 함께 해주세요.